반갑습니다. 창의적 인재개발원의 이영호입니다. 방송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죠. 그죠? 저도 이 얼굴에 이런 거 바르고 이런 거 별로거든요. 자, 먼저 번에 우리가 명품 자녀교육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명품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잘된 전략만큼이나 명품 자녀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녀들을 코칭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품 자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디지털 시대가 창의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 창의력, 창의적 역량,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게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로 알고 하는데, 사실 저 본질을 모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도 기업체는 창의적인 역량,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역량이 뭔데 이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는 많이 듣고 디지털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라고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딱 집어서 좀 물어볼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창의적인 역량은 간단하게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고 싸움을 해. 그러면 보통 부부들은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계속 그 구도를 가져가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만났는데 왜 싸워야 되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앉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해가면서 실천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죠. 디지털 시대가 근데 왜 창의적인 역량을 중시하냐. 옛날 우리가 클 때, 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또 우리나라도 일부분은 그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를 그런 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선진 사회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딱 놓으면 그게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바뀌니까 빨리 배워서 따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금방 내 안방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걸 쫓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지식 공부보다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선진 지식 기술을 배워가지고 많이 알으면 그거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부분은 어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을 못해요. 왜?
변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나서 똑같아 보이는 문제라도 그 양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는 무엇하고 씨름하냐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치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사람다운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남 탓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얘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전혀 예측을 못하니 배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쳤다가는 낭패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새로운 문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이 아이들이 다뤄보고 해결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 요새 AI니 뭐 인공지능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야,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걱정도 많이 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창의적이지 않고 주입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앞날이 불안하죠. 왜? 나는 내가 어떡하지 배운 것밖에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으로 큰 아이들은 항상 내가 씨름하는 부분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문제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 일어나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게 작동이 되는데 알고 있는 지식을 넣어서 지가 이제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항상 새로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문화를 주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키우면 그런 부분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걸 누가 바꿔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바꾸는 그런 앞장에 있지 못하고 지금 우리 부모네들이 살아온 것처럼 남 따라가면서 매일 간다라면 과거에는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다. 이 정보가 세계 각국에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노동력이 싸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품 자녀를 키우려면 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코칭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들 아시겠지만 코칭은 아이들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게끔 자꾸만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또 아이가 또다시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높여간다. 그 정도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자녀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 묘미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꾸준하게 그 생각을 하고 그래요.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저기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다 이제 질문이 좀 지나면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부단하게 성장하면서 그런 질문의 고리 안에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즐겁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부모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을 좋아할 텐데, 지금 바쁘게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물어봐. 지금 얼른 한 길로 빨리 지식 공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앞서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 이래서 아이들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는 뭐야 그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렇죠? 부모하고 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되지? 그런 생각은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커서 그것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은 자기 개발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부단하게 질문의 고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잘하는 건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부모네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하고 하면은 즐겁죠. 그러죠.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옆에 있질 않아요. 그죠? 옆에 있어도 부모님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의 말을 막아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부모네들이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이러죠.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부모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런다라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죠.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문제를 아이들 탓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의 고리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부모님들이 옆에서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아이들이 사고가 자꾸만 넓혀지도록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코칭이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비전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갔으면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이 비전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자기의 미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한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아닌 우린 남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60대, 70대 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왜? 우린 그때 자라날 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남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한 소리가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자아를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창의적인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그건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30, 40대 된 분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비전을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사람들의 비전이 없다라면 오늘부터 그거를 생각하세요. 자, 지금 내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바람직한 내 모습은 무엇인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것인가? 자랑스러운 각자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 좋은 거 드릴게요. 존경받는 자녀교육 전문가가 되세요.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자기가 다 경험하면서 그 역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선진국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그래서 지식을 배워서 그 과정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내주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즐기는 법을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 교육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르듯이 여러분들 자녀들도 나름대로 다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명품으로,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잘 키웠다라면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의 특성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린 생각 없이 그냥 나중에 애가 키워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좋은 자산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자기 모습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 모습을 얘기를 하면 부모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 나중에 이 다음에 가서 뭐 될래? 그러면 부모가 그 대화 상대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아이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자기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아 발현 과정인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내 자신을 찾아. 내 나름대로 특성. 그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너만의 장점이고 자산이야. 그걸 살려야 네가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 발현 과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러니 이제 그 과정에 만약에 학교를 간다, 뭐 한다 그러면 학교를 갈 때도 통지서 나오면은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런 거 딱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요새는 뭐 가방도 비싸더라고. 왜 그 짓을 하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한테 야, 학교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물어봐야지. 그죠? 그게 대화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설득 못하면 보내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걔 자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학교는 왜 가는 거고 학교 가서 뭘 할 거고 그럼 아이들이 주절주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너를 찾아가는 거란다.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 남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도 깨워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 가기 전에 야, 몇 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이를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자아를 찾는 건데 그럼 몇 시에 일어날까? 그럼 이제 아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건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건 몇 분? 아이들이 자꾸만 얘기하게끔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닥뜨리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게끔 유도를 하죠.
그럼 학교에서 숙제 가져오면 숙제 많다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알아서 해주고 뭐 숙제장도 미리 들춰봐가지고 그걸 준비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해서 못해가지고 학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이들이 자꾸만 경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기 때문에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면 학원을 끊으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가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대는 걔네들이 알았던 문제하고 씨름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하고 자꾸만 씨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경험 그런 걸 이제 시키는 거죠. 학교에서 요새 애들 왕따 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문제 회피하지 말어. 사회 나와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영영 푸시받는 을밖에 안 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서 애들이 나선다고 해서 맞아서 죽고 그러지 않아요. 용기 있게 그런 부분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짜 기성세대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이제 그때 이제 부모들이 간접적으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도 기성세대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유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비전은 좀, 이건 좀 그래. 내 비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내가 자아 발현은 내가 게을러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독려해 나가는 거죠. 제가 큰 아이들 둘은 30이 넘었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코칭이 아니고 자녀들하고의 대화죠.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그걸 뭘 회사라고 다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왜? 회사라는 것도 결국은 나를 개발하는 내 자아를 발현하는 그런 훈련터예요. 옛날에는 회사가 뭐예요? 내 자아가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호구지책으로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런 곳이 됐다라면 걔네들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회사는 내 자아를 발현하는 학교의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재미있게 일을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서부터 딱 형성됐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일 이런 부분 불평할 리가 없죠. 왜? 다 내 탓이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죠. 그러죠? 왜? 돈 받고 나를 개발하는 거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틀이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즐겁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다 큰 사람들한테도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했어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려서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좋죠. 그러니 행복한 삶에 대한 비전을 코칭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이제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제 연말이 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맛있게 이제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연말이 되면 A4 용지를 줘가면서 자기 비전을 이렇게 적어오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 줄로 지네들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어와요. 그럼 이제 그걸 놓고선 식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왜 과학자가 되려고 그래?
너는 뭐 왜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이들이 나는 이래서 하려고 그래, 저래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고선 1년 후에 다시 연말이 되면 또 저거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비전이 바뀐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왜 그걸 바꿨는지, 자기는 그걸 통해서 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자녀 교육의 목적을 자아 실현의 행복한 삶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얘가 자아 실현, 자기가 타고난 자기 특성을 살려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직종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의 삶을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한 삶을 가도록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재미난 건 지금 우리 회사에 30, 40대 된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잘 정립이 안 되고 이걸 준비하려면 뻐벅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되면 자기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갈 거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학습은 어떻게 하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생각은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요. 왜냐면 자꾸만 그 회차가 늘어나면서 아이들 생각이 아주 분수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애들한테 그 게임을 이제 할 때 부모님들은 컴퓨터에 무슨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그걸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컴맹이라는 게 컴퓨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변화를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온 방식대로 자꾸만 접근하니까 힘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게임이 나오면 그냥 팩만 던져주면 귀신같이 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고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아니, 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나마 부모가 도움이 되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댔다.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 패러다임대로 몰아온 거, 우리 사회 패러다임대로 몰아온 거 아니에요. 그걸 무조건 따라온. 왜? 남을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생각이 필요 없고 편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비전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몇 가지 팁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괜찮은 멋진 삶의 비전을 아이들이 만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나는 의사가 되겠어 그러면 과연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진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국경 없는 의사에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할 거야. 그러면 부모들이 봤을 때 진짜 바람직하다. 그거는 네가 진짜 그런다라면 너는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은 자기 적성하고 잘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뭐 의사나 무슨 변호사라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되면서 많은 직종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지금은 그게 가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는데 괜찮을까?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얻는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래?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걔 아이 비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그런 변호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몰랐던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신 이론 쪽에 내가
관련된 일을 할까요? 뭐 이런다라면 아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걸 느끼겠죠. 그런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뿜어내는 얘기예요. 부모가 가리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욕심을 낸다라면 과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나 혼자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비전을 만들어낸다라면 진짜 나이가 50, 60, 70이 되더라도 아이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최소한도 미래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못 갖는다라면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가 사실 확신을 가져도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확신조차도 못 한다라면 자녀 교육 헛방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비전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가면 그 비전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설정되면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아이들이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자기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아를 확립하도록, 너를 찾도록 자꾸만 격려만 해주시면 돼요. 요즘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게 사춘기 그래가지고, 뭐 요새는 뭐 사춘기가 초등학생 뭐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의 아이들이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부모들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즐거워해야 할 일이에요. 다양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특성대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길로 쭉 선진 지식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정답인 줄 알고 지식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따라왔을 뿐이지 그게 최고의 지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이들이 벗어나면 무조건 반항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면 아이들이 그러는 부분이 오히려 박수칠 일이에요. 사실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애들도 보면 애들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 생각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모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악화됐다라면 대부분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항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초, 중, 고 이렇게 이제 쭉 그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이 자아를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미처 몰랐던 거라면 지식도 배우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재미없으면 학교 가지 마라. 검정고 시도 된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만 해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학교 가면 자꾸만 정형화된 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빠지는 게 싫었어요. 그거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역사 이런 거 외우고 그러면 그거 외우지 마라.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거다.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한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왜곡되냐. 그러니 옛날에 쓰여진 그 글 얼마나 오점투성이겠냐. 오히려 역사에서 충신이라는 사람을 역적으로 보고 역적이었던 사람이 충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뒤집어 봐라. 역사를 배워서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 사실을 외우고 할 일이 뭐냐. 네가 무슨 국문학자가 될 거 아니라면 시는 보고 그냥 읽고서 느끼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직기법, 운유법 뭘 해석하고 그건 무슨 그 짓을 하냐. 작곡가가 될 게 아니라면 콩나물 갓대가리 가지고 싸울 일이 뭐 있냐. 노래방에 가서 기분 좋게 노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그 생각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우려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꾸로, 이제 우리 사회로 보면 거꾸로 한 교육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커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보고 나중에 니네들이 진짜 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 공부를 할 곳에 못 간다라면 구태여 대학 갈 필요 없이 직장을 잡거나 알바를 해 가다가 진짜 내가 어느 분야에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때 뭐 통신대학이나 온라인으로 공부해라. 세계 그 글로벌 기업, 포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이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가 필요하다면 서양은 이제 대학원 중심이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바마 같은 사람도 옥시덴탈 칼리지라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문대학이지,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좀 더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좀 더 진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 가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민해 가면서 힘든 자녀 교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런 방향으로 끌으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창의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처럼 주입식으로 공부해온 사람들은 아는 건 많아요. 지식은 많아. 근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옛날 거야.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왜? 한번 실패하면 완전히 꽝이니까. 외줄로 가니까 그 경쟁에서 떨어지면 다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달리기 하는데 잘 뛰는 사람 앞에 가는데 거기서 한두 번 그 사람 넘어지고 하면 영영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한 길로 가지 않고 다양한 길을 가니까. 그래서 진짜 자아를 찾도록 참인간을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조그만 지식이라도 창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걸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접하면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문제가 아니래도 누가 다른 애를 괴롭히면 네가 나서서 그 부분을 막아라. 그걸 그냥 보고 피하면 그건 비겁한 거다. 그거 잘못돼가지고 맞아가지고 뭐 죽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우리 사회 보면 저 위험이 잇따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돼. 방울 색깔로는 뭐 해야 돼? 몇 시에다 달아야 돼? 어떤 쪽에 가서 달아야 돼? 어떤 때? 한번 어떤 일이 나오면 우리 온 국민이 전문가예요. 다. 그죠? 그런데 시원하게 누가 달 거야?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의 삶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달아야 돼요, 방울? 우리 아이들이 가서 달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왜? 젊은 사람들은 이 불안한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서서 다루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잠재했던 창의적인 역량이 발현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서는 게 맞아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다음은 어떻게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각자가 저마다 독창적으로 타고난 무한한 잠재 역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면 자기들 방식대로 별 해결책을 다 내놔요. 이 고양이를 압도하는 의리지만 저런 부분을 아이들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걸 아까 지하수가 땅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듯이 아이들은 그 문제를 찾아서 자기들만의 해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키우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어려서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쭉 키워왔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환경에 빠지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현해서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데 실제 인간 역사를 보면 기억에 남는 위대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잠재해 있는 역량을 개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그 사람한테 주어진 기회지요. 그죠? 디지털 시대는 창의적인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금수저니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수록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금수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이 코칭이에요. 우리가 코칭 배워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다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 과정이 코칭 과정이고 아이들의 역량이 개발된다. 이러니 부부싸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부싸움 해도 돼요. 단 창의적인 자녀를 뒀다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무한한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행운아들이지만 걔들은 부모들이 매일 싸우고
뭐 공부도 안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뻔듯하게 잘 커요. 왜? 창의적인 인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은 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싸운다는 얘기는 부모들 스스로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적격자라는 얘기죠. 그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적격자가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왜냐면 부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개체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조화시키는 과정.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자꾸만 생각해가면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내 탓 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 간에 싸우고 이러는 것도 옛날에는 애들이 싸우면서 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 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용하고 통했던 이유는 우리가 한 길로 왔어요. 생각이 달라도 결국 다 똑같이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따라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다시 또 반복했어요. 싸워도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융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자의 삶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상처가 나면 영영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은 아이들을 옛날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고려해야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세요. 형제, 남매, 자매 간에 다 결혼한 사람들 이렇게 옆에 보면 우애가 진짜 좋은 집 많지 않아요. 왜? 아이들뿐만 아니고 또 새로운 또 개체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싸우거나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애들이 생각해서 해소를 하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진짜 아이들이 우애 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나이 때 된 사람들이면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좋은 그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다 남남처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니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코칭이 된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에도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한 기준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봐야 자녀들한테 올바른 가치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뒤에 납골 땅이 들어온다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반대죠. 근데 반대하면 안 되죠. 우리 교과서에 반대하라고 안 하죠. 그죠? 실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사인을 안 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저녁에 동대표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도대체 여기 집값 내려가게 왜 이 짓을 하냐고 도대체 여기 우리가 바보냐 그러면서 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해질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당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어딘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건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재산상에 얼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주는 가치는 어때요?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 멋모르고 남 따라가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도 내가 지금 건강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왜 가족이라는 관계를 구성해가면서 살아가는지 답답할 정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야 갈지 생각이 드시죠? 보통의 부모를 벗어나서 왜? 우리 사회가 지금 평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거든요. 자아를 발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치인데 우리는 아직도 남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도 뭐 한다면 왕 몰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 생기면 난리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른 또 뉴스가 오면 하루아침에 또 덮여버려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안정되게 행복한 감을 느끼고 살려면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거는 첫 번째로 자녀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부분을 항상 잊지 마세요. 당장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한한 신뢰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자기 자아를 언젠가는 발현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들을 격려를 해주면 시간상의 문제지 언젠가는 발현이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 제가 아이들이 큰 아이들 둘은 30대인데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잘하고선도 나름대로 내가 이뤘던 부분이 있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빨리 뭐 그런 부분이 옛날엔 잠재해 있었죠. 근데 내가 창의성 이런 부분을 깊이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러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30이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데 아주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의 특성을 지켜보는, 그래서 삶의 과정을 매일매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남 따라가는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딱 그것만 쫓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면 좋아하고 좀 지나면 슬퍼하고 이랬어요. 자아 발현은 뭐예요? 내 내면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니까 끊임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거죠. 이렇게 되면 자녀들한테 그만큼 격려를 할 수 있고 믿음을 주면 자녀들하고 좋은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안다라면 명품 자녀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출발을 하신 거예요. 코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표현은 못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내 좋은 친구, 말은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돌봐준단 말이에요. 애가 커가면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친구로서 내가 보다듬고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친구로 나한테 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품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생각을 제대로 가져가도록 내가 변화를 주면은 되는 거다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부터는 자녀들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